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는 데다가 또 해외 유입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의 문 앞까지 와 있다며 외출 자제와 방역 수칙 준수를 호소했습니다. 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 며칠 확진자가 50명이 계속 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분위기를 보면 수도권, 대전, 광주 이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0시 기준이니까 어제 확진자를 보면 서울 6명, 국내 확진자만 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말고요. 경기도가 15명, 그리고 광주가 8명이거든요. 네. 지금 이 추세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광주나 대전, 또 대구 같은 이제 비수도권에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또 수도권이 그럼 잘 조절이 되냐면 그것도 아니고, 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 깜깜이 환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 네. 경기도에서도 계속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고양이나 수원이라든지 깜깜이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깜깜이 환자 한 명이 관련된 확진자들 몇 명이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되는데, 근데 리치웨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직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리치웨이 감염도 벌써 200명 이상 네.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몇십 명, 몇백 명 늘어날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예. 이 깜깜이 환자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게 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네요. 또 이제 광주에서 어떤 전파 양상을 보게 되면 그리고 5월 초에 인천시에서 이제 발생했던 양상처럼 네.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학원 강사가 이제 그 5월 3, 4일 날 이태원 클럽에 갔다 오고 이제 확진되고 나서 동선을 숨겼다고 한 게 5월 12일이었는데 예. 5월 12일이면은 벌써 이제 돌잔치를 갔던 분이 쿠팡 물류센터에 근무하면서 쿠팡 물류센터 60명 이상 감염이 일어나고 있을 그런 네.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광주에서도 이제 광륵사에서 23일 날 감염이 있었다는 것을 27일, 28일 날 확인을 했는데 예. 문제는 이 광륵사는 어디서 감염이 시작된지 아직 잘 모르고 있고 네. 혹시 이제 대전 방문 판매발 이것이 연결돼 있는지 아직 좀 조사 중에 있는데 이런 광주에서의 어떤 확산세 더군다나 이제 광주는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약간 방역 수칙에 좀 소홀했던 부분들이 특히 소규모뿐만 아니라 이제 중규모 교회에서도 네.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한 800여 명이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에게서 또 대규모 발생이 일어나지 않을지 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걸 좀 인지를 해달라.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을 잠시 멈춰달라고 좀 강력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광주의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이미 포화 상태라서 주변 지역과 연계를 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데 광주 호남권 병상 상황 괜찮은 겁니까? 네, 그 광주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 인구수 대비 음압 병상수 확보율이 좀 비교적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네. 150만 명 중에 이제 광주시 같은 64개였는데 이제 네. 세 군데 병원에 근데 거의 4개 빼고는 다 찼다는 거죠. 4곳도 이제 아주 중증 환자, 그러니까 멀리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비상으로 비워놓은 거 말고는 이미 다 찼고 네. 또 지금 신규로 발생하는 환자들은 전남의 강진의료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산세가 급속하게 빨리 나타나고 특히 이제 광주에서 감염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방문 판매 업체 또 50대 이상 60대 분들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실버센터나 요양원에 가면 이제 90대 분들이 좀 확진되고 계시거든요. 네네. 또 기저질환도 많고 상대적으로 보통 우리가 발생 환자분들이 한 20% 정도 이제 입원 필요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보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경증 중증 환자 상태는 좀 잘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광주에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다시 준비를 해서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고 또 중증 환자 위주로 이제 음압격리병상을 운영해야 되는 것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금은 이제 병상 위주로 지금 환자들을 모두 입원시키고 있고 아마도 이제 조금 좀 좋아지시고 산소 치료가 더 필요 없는 분들은 좀 빨리 경증으로 옮기고 또 추가로 생기는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관리라든지 환자 분류 같은 작업들이 이제 경증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이제 광주 시민
시민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셔서 이 확진자 발생 규모를 줄여야지 네. 이 병상을 좀 유연하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병상 수를 아무리 늘려도 한계가 네. 금방 차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광주 그 이영섭 시장이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광주의 상황을 보면 7, 8일 됐는데 60명 이상이 늘어났단 말이죠, 갑자기. 네, 그래서 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광주에서 감염은 아까 말씀하신 그 광늑사에서 확진이 됐지만 그 전에 시작은 누구냐 그것도 모르겠고 그렇죠. 네. 이렇게 어디서 찾아지지 않는데 그 대전의 방문 판매 업체의 확진자를 광주의 감염자가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럼 대전의 방문 판매 업체로부터 광주로 온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러면 확진자의 동선은 어디까지 넓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그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보니까 그 10층이 있고 3층이 있는데 예. 10층에서는 방문 판매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 다른 층에 이제 숙식을 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서류에서 대전 방문 판매 업체 기록이 나중에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선이라든지 접촉력을 빨리빨리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가 어떤 또 아직 수사 중인 하지만은 네. 또 밤에는 또 뭐 이렇게 도박을 하시는 예, 것으로 좀 의심돼서 지금 CCTV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동선을 빨리 말씀 안 해주실수록 계속 확진자 추적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동선 추적 진술을 조금 좀 빨리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물론 이제 뭐 한참 지난 거는 누구나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같은 시국에는 그 방문 판매 업체 만난 것은 이제 모르시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예,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제 또 모든 분들이 이제 나도 언젠가는 이제 확진자나 접촉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 매일 이렇게 동선 일지를 쓰시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스마트폰에 그 위치 정보를 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켜보시게 되면 아주 정밀하진 않지만 그래도 언제 어디를 몇 시에 갔는지가 대충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위치 정보를 항상 켜놓으시면은 나중에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실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고 그렇군요. 자기도 그때 기억을 떠올리실 수가 있으니까 네.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좀 그런 준비를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좀 염두를 두시고 아예 좀 진술하기 어려운 어떤 방문이나 행동이 있으면 예. 아예 이걸 좀 지금은 아예 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좀 솔직하게 다 예. 빨리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동선 추적을 빨리 속도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하루하루 늦어질 때마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좀 모든 분들께서 전 국민께서 좀 그런 운동에 그 위치 정보가 어떻게 따르게 이용되지는 않고 예. 이용된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좀 개인적으로 제안드려 봅니다. 그게 분명 불편하게 공개하기 불편한 장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해는 하지만 그게 뭐 다 사람이 특정되고 얼른 공개가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돼서 거기까지는 아닐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방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좀 전에 병상 가동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중증 환자 위주로 이제 병상을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퇴원 완화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병 이후에 5일 이후에는 전염력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 전염력이 없는 환자들은 좀 빨리 퇴원을 시키고 그 자리를 좀 위중한 환자들로 확보를 하는 이런 좀 병상 가동률을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전염력이 없다고 해도 낫지 않은 환자가 가장 지금 당장 가족과 밀접하게 생활을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다. 일각에선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리 해제 기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입퇴원 기준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퇴원 기준은 만족했지만 격리 해제 기준이 안 되면은 물론 이제 중증 병상은 중환자를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임상 호전이 호전됐지만 아직 감염력이 의심되시는 분들 하지만 병원에서는 더 특별히 해줄 게 없다. 그런 경우에는 경증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격리 해제까지 기간을 마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생활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게 사실 현장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이게 딱딱딱 이렇게 배치되고 옮기고 이게 참 쉽지는 않고요. 또 이제 확진이 된다고 해도 이분의 경증과 중증을 빨리 판단해가지고 또 이렇게 병상을 어디 배치하는 것도 사실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처음에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또 중증으로 진행된다든지 또 이제
접촉자에서 처음에 음성으로 나왔는데 2주 동안 나중에 2주 뒤에 격리 해제를 하려고 봤더니 양성이 나왔고 그때 분명히 무증상이었는데 검사했더니 폐렴이 굉장히 많이 진행돼서 금방 돌아가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어르신 같은 경우에 접촉자로 분류되셔서 처음에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긴밀히 관찰하고 필요하면 중간에 확진 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 이제 빨리 또 병상으로 옮기는 걸 어떤 거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격리 해제 기준과 퇴원 기준이 좀 복잡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병원에서 좀 치료가 더 필요하고 좀 불안하시더라도 이제 의료진 그동안 이제 3천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기준이기 때문에 좀 신뢰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물론 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유연성 있게 적응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코로나는 음성인데 계속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코로나 때문에 나빠져가지고 바로 좀 퇴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또 음압병상에서 다른 그냥 일반 병상으로 또 옮겨서 치료할 수도 있고 네.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좀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확진자나 환자분들은 또 방역당국, 의료진들을 믿어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정부의 이 장암 주공 아파트는 많은 그 동 중에서 한 동에서 유독 많이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감염자가 있는데 보니까 이 장암 주공 아파트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다니는 헬스장을 같이 다녔다가 그분과 같이 골프를 치러 가서 감염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골프는 야외에서 치고 라운딩 그래도 지금 같은 코로나 많은 상황에서 골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약간 좀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골프에 대해서는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외 운동 특별히 이제 2m 이상 거리를 띄운 상태에서 네. 하는 운동은 크게 위험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좀 조사 중에 있는데 이 골프를 치신 분들이 한 12분, 그러니까 네. 한 3팀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골프 중에 이제 감염이 됐다면 어떤 분들이 감염됐는지 밝혀져 있지는 않는데 네. 아마도 이제 같은 팀보다는 다른 팀에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거 봐서는 이제 같은 식사를 하면서 좀 감염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물론 야외라고 하더라도 밀접 접촉을 하면서 비말이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골프 이렇게 도시면서 일반적으로 접촉은 없지만 이제 뭐 카트를 같이 타신다든지 좀 근접한 또 뭐 같이 뭘 드신다든지 예. 마신다든지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야외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사례는 조금 더 역학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한번 좀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만이 아니고 그냥 뭐 카트 탈 수도 있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이 렘데시비르를 들여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데요. 오늘까지 국내 환자 19명에 투약을 했습니다. 5일 동안 투약을 할 텐데 과연 이 약이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상태가 호전이 됐거나 아니면 치료제가 잘 든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예, 아무래도 임상적인 호전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제 이 효과가 있다고 나온 연구는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되겠고, 이제 호전의 기준은 이제 퇴원하거나 예. 이제 퇴원에도 이제 산소 치료를 좀 하면서 집에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이 그냥 입원해 있는 정도. 그러니까 좋아지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렘데시비르는 입원해 계시는 분들, 특히 입원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산소 치료가 필요해서 산소 네. 농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증 환자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산소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중증이 되겠고요. 더 위중한 뭐 인공호흡기라든지 에크모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위중한 상태로 네. 의식이 떨어지신다든지 그런 분을 그렇게 분류가 되겠는데요. 예. 물론 이제 조금 중증 기준은 지금 이제 고열이 나시는 경우도 중증으로 돼 있는데 그건 조금 예외로 하더라도 네네. 예, 일단 중증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쓸 수가 있겠고 예. 사실 효과성도 봐야 되지만 부작용도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실험에서는 그 한 20%에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증의 환자분들은 굳이 이제 쓰지 않으셔도 이제 좋아지실 수 있는 확률이 99% 이상인데 예. 굳이 이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쓰실 필요는 없고 또 불안해하실 필요 못 써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불안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네. 중증 환자들이 이제 얼만큼 호전될 것이냐 이제 그것들을 1,000명으로 한 연구는 있지만 이제 좀 계속 또 많은 환자들이 쓰면서 또 추가적인 임상 정보가 모여져서 좀 더 많은 이제 호전도라든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산소 치료 없이 아니면은 이제
가벼운 산소 치료를 집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호전되는 정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초기 연구는 이제 30일까지밖에 관찰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효과를 보는 제한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예. 30일이나 60일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백신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권준욱 부본부장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종류의 모임은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시던데 이제 여름 되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참았어. 바닷가 가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화면을 보니까요. 네. 근데 거기서 도대체 그럼 거리두기를 어떻게 해야 되며 마스크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고는 싶은데 무섭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방침 좀 알려주시죠. 네, 이것은 그 가시는 분도 걱정이고 이제 방역 당국도 걱정이고 그러니까요. 각 그 지자체도 이제 걱정입니다. 계속 오시는데 또 그 예. 지역사회에 감염이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해수욕장 같은 데는 이렇게 출입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해보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출입을 통제하고 제한된 인원만 받을까 아니면은 체크한 인원에 대해서 손목 밴드를 채워주고 손목 밴드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상이나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예. 또 아니면 실내 식당이라든지 뭐 탈의실 공용시설을 이용하면은 누가 갔는지 방문 기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내고 계신데요. 네. 아마 이제 특별히 대안이 없다면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시행해보고 현장에서 모니터링해보고 또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가시는 분들은 이제 철저한 거리두기, 이 야외에서는 한 2m 이상 거리두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아무래도 가시면은 이제 해수욕만 가시는 건 아니고 또 식당도 이제 가시고 네, 이럴 그렇죠. 가능성이 많은데 식당이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예, 밀폐된 곳은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집한 식당 같은 것은 좀 이용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래도 좀 덜 혼잡한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배달이나 포장을 해서 드신다든지 다른 대안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지자체나 이제 많은 그 지역 사회 상인들끼리 좀 아이디어를 모아서 네.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배달이나 음식점 내 밀집도를 줄이고 감염 전파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방문자 기록들도 좀 철저히 QR 코드로 철저히 남기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지하들이 좀 모여져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가시는 것 자체를 좀 현장에서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면은 예.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이제 가까운 데서도 좀 지역 사회에서 하신다던가 아니면 또 조금 다음 기회로 좀 계획을 짜신다든지 좀 다른 대안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이번 주에 약속 잡은 사람들은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그리고 방역 수칙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